안녕하십니까. 주민과 함께 승기천을 살리는 구의원 유상균입니다. 먼저 이렇게 부정질의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성애 의장님과 또 이렇게 답변해 주신 우리 권한숙 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었고요. 연수 이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의원들도 지금 답변서를 다 보고 계시니까 쭉 보시면 어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던 내용과 크게 답변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건 지면으로 그냥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좀 듣겠는데,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인천일보에 기사가 일면에 하나 났습니다. 혜택 쏠림 방지 이음 카드 현실화 방안 나온다. 제 질의와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잠깐 읽어드리면, 지역 형평성 예산 문제 사용처 개선 등을 위해 인천 이음 전자화폐 캐시백 환급금 현실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시와 행안부는 다음 달부터, 다음 달이면 이제 8월이 되겠죠. 인천 이음 전자화폐 사용 규모를 1인당 월 100만 원 이하로 하고 캐시백 규모를 6%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올해 초 국비 지원 시 할인 또는 캐시백 등 혜택의 적정성을 10% 이내로 유지하고 1인당 구매 한도를 설정해 혜택이 특정인에게 쏠리지 않도록 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인천시와 함께 캐시백 제공 업종을 조정하고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인천일보 기사입니다. 혹시 총장님,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이제 쟁점이 두 개인데, 100만 원 이하의 제한과 업종 제한을 행안부와 시가 이제 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설명입니다. 우리 총장님은 우리 연수 이음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요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역 화폐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그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품권 형식으로 해서 지류 화폐도 다양하게 실험됐고, 또 이번에 이음 카드로 해서 전자화폐 진행되는 부분들은 근자에 들어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은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지류화폐가 됐든 지역화폐의 가장 큰 단점은 확산입니다. 이 가맹점의 형태가 실제 소비자에게 경쟁력을 갖지 아니하거나 아무리 혜택을 준다고 해서 바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불편함 같은 게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이 사용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단점들이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소비자로 하여금 이 지역 화폐의 접근성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이 차단벽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이 인천 이음카드에 탑재된 연수 이음카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보하는데 제한을 두거나, 또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도덕적으로 보거나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이외에는 각종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설계의 기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10% 그리고 한 달에 11% 혜택을 드리고, 업종도 중고자동차나 몇 가지 제한된 부분들 이외에는 가급적 열어놨습니다. 그 취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학원도 사실은 공교육과 대비해서 가급적 그런 사교육들이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 사교육의 의존도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사용하는 거를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상당한 부분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소비자는 당연히 지역 화폐 시장에서 떠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차단벽을 많이 안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혜택의 형태가 그러면 소비자 이외에 우리가 설계할 때 했었던 목적에 부합한가 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분들에게 현실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또 하나의 큰 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마트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중성이 나타난 몇 개의 점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땡땡땡 마트라든가 아니면 복합 쇼핑몰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포, 이런 부분들의 또 다양한 형태의 추가 혜택들이 전개되면서 일정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 부분에 대한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불만이 또 있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이 소비자를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독자적인 형태로 지역화폐를 지금 설정하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6%가 어쨌든 국비와 시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10%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독자적으로 하면 4% 이내로 바로 이제 다운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거죠. 그거는 결국 국비와 시비에 연동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그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지만 저희가 변경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도 시와 중앙정부의 판단을 일단 기다려보고 우리의 스탠스를 정하자, 이런 취지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아직 발표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전제로 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가 폭을 정리한다면 그 폭에 따라갈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일단 일차 드리고요. 그러나 그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기본 포인트 4%를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로 인해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번 달에 약 500억을 돌파하게 된다면 1년으로 따지면 6천억에 대한 매출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것은 전무후무한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갖는 효과를 잘 유도해 나간다면 저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 다행히 그 제안을 하더라도 캐시백 6%를 시하고 정부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춘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즉 혜택 플러스라든가 또 상점에 대한 개별 상점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컨설팅을 심화시킨다든가 또 특화된 상권 거리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을 더 총체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명시상부하게 지역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의원님들이 주신 제안과 또 사용자분들이 느꼈던 불편 사항들을 다 모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기조는 기본적으로 이 이음이 원래 취지를 살려나가겠다는 겁니다. 의원 감사하고요. 어제 오분 발언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연수 이음카드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면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연수 구민들의 작든 크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보면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 점을 꼭 좀 실천을 옮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관련져서 바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연수구 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그 청년 일자리, 노령 일자리, 이제 청소년 일자리, 전체적인 일자리에 대한 규모와 이런 질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총님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통계청 정부 고용 동향에 따르면 6월 기준해서 취업자 수도 상승하고 있고 또 실업자 수 모두 상승세입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정부의 공공부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한일 관계에 대한 위기까지 겹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르는 구직에 대한 부분이 지역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실제 고용 동향을 보면 인천에 전국이 4%인데 4.7%고 고용률이 전국 61.6%에 비해서 인천 63.2%입니다. 양쪽 다 전국의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에서 지금 연수구는 그럼 어떠한가? 연수구는 청년 실업률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또 지금 우리 고용 한파 속에서도 민선 7개 들어서 행안부 또 고용노동부 인천시와 연계한 국비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4억 9,700만 원, 또 시비 2억 1,700만 원 확보해서 연수구 일자리 마련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서 일단 1차,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 방안으로 인천에서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설립 예정이고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노인 사회 참여 활성화 및 노후 증대를 위해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책임 강화를 위해서 2020년도까지 노인 일자리 71만 개 창출을 목표로 시에서도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지원을 위해 인천형 노인 일자리 사업 3만 4천 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 추진 방침에 부응해서 연수구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서 11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인 일자리 수행 기간을 추가 선정하고 다양한 신규 사업을 개발함과 동시에 수요처를 발굴해 어르신들에게 양질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2,706명으로 노인 인구 중 11.3% 3,724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타구 평균 9.5%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참여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 파견형 일자리 수행률이 152%로 타구 평균인 63.9%에 비해서 월등한 편이고 해당 일자리가 민간기업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다른 지역보다 연수구의 어르신들이 더욱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자아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조성해 참여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 근로형 일자리에서 탈피하여 어르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경륜형 일자리 사업을 하반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의 노후 소득 증대를 위해 중앙기관의 지속적 건의를 통해 시장형 일자리 급여 현실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수행기간 인프라 확충 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신규 사업 개발과 수행기간 확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청년, 여성, 신중년 등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역점 사업을 7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올해 상반기 연수 일자리 한마당 채용 행사 개최 시 사회복지사 등 여성 선호 직종 관련 여성 채용관을 별도 운영하여 여성 구직자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해서 지자체가 지역 일자리 사업을 주도적으로 계획 설계 운영하고 중앙정부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역 자율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송도 스마트밸리 등 10인 미만 중소기업의 91%에 해당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게 신규 고용 시 1인당 인건비 16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며 연수구 청년의 38%가 송도동에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인천대학교에 4차 산업혁명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청년들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인천 테크노파크의 연수구 1인방송 인큐베이션 센터를 개소하여 1인방송 콘텐츠 제작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하기에 자본, 경험, 노하우가 열악한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지원금 최대 1,500만 원, 창업공간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으로 지난 3월 4차 산업혁명 일자리를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 참가하여 1인 방송 크리에이터 시연과 VR 체험,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우수 사례 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 일자리 정책 어워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지난 7월 17일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 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인천광역시에서는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드린 자료의 내용인데요. 사실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깊은 고민도 있습니다. 우선 인구 분포에 따르는 고용 안정화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적절히 배분하고 있는가, 배분의 적정성 문제도 다소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을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과 일자리 창출의 형태를 과연 우리 생각과 우리 사고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과연 정확하게 진행되고 왔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 자신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진행해온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실제 이걸 필요로 했던 분들과 또 전문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총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볼 때가 됐다. 그리고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적정한 배분성의 원칙들을 좀 지켜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조를 이번 기회에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사실 갖고 있고, 그 부족함을 어떻게 메꿔 갈 건가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깊이 한번 협의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미에 사실 청장님께서 지금 짚어주신 부분들이 본 의원이 사실은 듣고 싶었던 답이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답변서를 받으면서 청장님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된 부분이 연수구에 대해 연수구 안에 일자리 고용 현황이나 이런 지표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따로 청년에 대해서만 한번 보니까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 이제 수치는 좀 우리 구가 틀린 건지 아니면 인천일보가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인천이 전국 청년 고용률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전체 실대 도시 중에서는 지금 가장 탑에 있고 43.2%로 또 평균 42.1%와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고, 또 드림 체크 사업하고 드림포 청년 통장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천에서 지금 청년 사업에 상당히 지금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라는 그 인천일보의 언론 기사도 있는데, 아무튼 전반적인 내용은 일맥상통하지만 좀 구체적인 지표가 이 답변에 좀 빠져 있다라는 것은 청장님께 방금 제안하신 것처럼 좀 이런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좀 우리 연수구 관내의 일자리의 전체 규모와 그 필요량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그러니까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좀 사업하기 편안하고 조건이 좋게끔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연수구는 바이오나 또 다양한 형태의 첨단 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또 벤처형 기업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수구에서 사업하고 싶어하고 기업하고 싶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이 무엇이냐, 이거는 직접적인 형태의 그 고용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간접적인 형태의 방식들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교육의 퀄리티를 높여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정말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내 기업과 함께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한다든가,
또 다양한 형태의 편의시설을 통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 즉 사회적 포텐셜 자체가, 도시의 포텐셜이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간접적 투자, 이런 것도 저는 고용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표를 어디까지 하는 게, 사실은 구 단위에서 고용 지표를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돈을 주고 고용하는 거 말고 고용 효과가 어디까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해내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포인트로 지방정부가 고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정확히 목표 설정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사회적 경제의 폭을 넓히고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서 우리가 노인 일자리나 이렇게 직접적인 형태로 만드는 일자리에 더 확산을 노리는 것, 저는 그게 아마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와 또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서 있었던 좋은 사례들을 잘 깊이 성찰해서 그런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공감하는 바고요. 좀 한 말씀 보탠다면은 이번에 이은카드를 통해서 보니까 연수구에 13,000개의 중소상인들이 있죠. 진짜 그곳에서 우리 이은카드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13,000여 개의 업소들이 좀 더 나아진다면, 근데 그런 곳에서 사실은 발생되는 크고 작은 일자리들이 사실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거듭 이은카드 사업이 보다 좀 더 장기적인 항목을 가지고 좀 추진하고, 무엇보다도 뭐 시와 국가가 이걸 좀 뭐 조정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참 바람직한 것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서는 중앙정부하고 접촉해서 들은 얘기로는 중앙정부는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특별하게 인천에다가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들을 추가로 더 진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은카드에 대한 부분이 지역화폐로서 상당한 성공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감당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 이은카드로부터 확산되고 또 확장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복지적 성격, 또 나누고 기부할 수 있는 기부 문화적 성격,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성격,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이런 활성화 성격, 거기에 또 소비자가 지역 내의 소비를 더, 착한 소비를 더 확장하는 어떤 그런 특징, 이런 좋은 측면들이 저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면 이것저것 또 하나의 또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큰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유상균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아무쪼록 잘 좋은 결과 나오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길어져서 우리 다음 또 동료 의원께서 또 이렇게 하실 부분이 있는데, 세 번째 질문은 연수구 인구 고령화 현황 및 대책, 노인 인구의 분포, 원도심과 승도 신도시를 구분하여 또 독거노인 및 고독사 대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한 관계로 짧게 요거는 그냥 지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니까 가름하면서 하나만 짚겠습니다. 그 답변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6월 말 기준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분포 현황은 9.2%로 원도심 5,167명, 신도시 7,539명으로 파악되며 현재 고령화 사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자님들 동의하시나요? 이 답변에 대해서? 예, 그 첫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습니다. 이거 맞나? 예, 현재 통계청 발표 통계 사항에 맞다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요, 그 신도시하고 원도심을 더해 보니까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2,706명입니다. 근데 바로 앞전에 답변하신 요 앞에서 했던
현재 연수구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32,706명으로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 자료가 한 몇 장 차이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원도심하고 신도심 말고 제3도시에 또 한 2만 명이 사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번 의회를 통해서 제가 지금 몇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레포트나 페이퍼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참 틀리는 게 많습니다. 지금 오늘은 지금 2만 명이 사라진 거예요. 연수구의 노령 인구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도심, 신도심 말고 제3도심이 우리 연수구에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니 뭐 통계 부분에 저뭐 네, 이해합니다. 제3지대가 어디 있겠어요? 예, 뭐 이해를 우리 집에 하고요. 있겠어요? 아니면 유산균 의원님 집이 제3지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뭐 하다 보면 이제 실수는 있는데 근데 너무 예, 이런 그러네요. 실수가 좀 예, 잦은 저기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좀 또 앞으로 공개적으로 나가는 얘기라 정확한 걸 답변할 수 있도록 주세요. 정확하게 뭐 아니 좀 어려우시면 차제 다시 그냥 저기 숫자만 보정해 주세요.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언제 또 다룹니까?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번 일을 기회로 제가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페이퍼 내실 때 정말 좀 신중하게 보시고 내주시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 4번에 걸쳐서 분명히 우리 말씀드렸어요. 공개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은 제출된 연구 용역 보고서와 페이퍼를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다고 거듭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는 우리 청장님이 이 앞에 답변하시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틀릴 정도니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청장님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36만 명이잖아요. 36만 명에 어림잡아서 9.2%니까 지금 따져보면 이게 3만 명이 좀 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원도심에 5,100하고 신도심 7,539명 이게 좀 틀린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이자가 빠졌답니다. 네, 그러니까 원도심에 5천 하긴 신도시보다 원도심이 적을 수는 없죠, 그죠? 이게 인구 수도 그런데 훨씬 월등하게 높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자가 빠져서 2만 5천입니다. 네. 유산균 의원님, 고남석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